안녕하세요. 2025년 7월 9일 시장. 오늘도 좀 유난히 눈에 띄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죠. 저희가 마감 시황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투자자 여러분 관심이 뜨거웠던 네 종목 NHNKCP, 인포바인, 이구산업, 그리고 대웅.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오늘 왜 올랐나 그 이유 너머예요. 각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저희가 잠시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분석 내용들은 2025년 7월 9일 오늘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검증되지 않은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은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저희 분석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특정 종목 매수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NHNKCP부터 한번 볼까요? 이야, 오늘 상한가입니다. 무려 30%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 최대 수혜주다 이런 분석에 딱 나오면서 그야말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는데 이 기대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체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 NHNKCP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전자결제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11개나 출연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건 단순히 기대감 차원을 넘어서 실제 시장이 딱 열렸을 때 발행부터 유통까지 우리가 다 장악하겠다. 이런 좀 전략적인 포석을 깔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수십만 개나 되는 그 가맹점 네트워크는 정말 강력한 무기고요. 재무적으로 봐도 자기자본이익률, 그러니까 ROE죠. 이게 18.71%면 주주 자본 대비해서 수익을 꽤 잘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역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아직 규제 환경이 어떻게 딱 잡힐지 그 불확실성이 좀 크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하고 좀 주의 깊게 계속 봐야 할 부분이겠죠. 그렇군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NHNKCP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다음에 볼 인포바이는 좀 더 현실적인 이 정책 변화의 바람을 제대로 탄 것 같네요. 여기도 오늘 거의 상한가입니다. 29.99% 급등 마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소식이 절정적이었는데 특히 그 자사주 비중이 51.45%. 와, 이게 코스닥에서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정책 효과가 클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이론적으로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근데 인포바인처럼 자사주 비중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으면 그 효과가 당연히 더 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게다가 이 회사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31%가 넘어요. 그러니까 본업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얘기고, 또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이게 0.39배, 주가 수익 비율, PER은 7.37배 수준인데 이 수치만 보면 기업의 자산 가치나 이익 창출 능력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받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결국 그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정책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겁니다. 네. 정책 이슈뿐만 아니라 요즘은 국제 정세도 국내 증시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구산업이 딱 그런 예 같은데요. 오늘 13.91%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를 50%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게 구리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걸로 풀이가 되네요. 구리 가격 상승이 이 회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구산업은 구리를 가공해서 동판 같은 제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비철금속 기업이죠.
만약 관세 부과로 실제 구리 가격이 오른다면 물론 원재료 확보 비용 부담도 있겠지만 그게 또 최종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미 국내 동판 시장에서는 점유율 20% 이상을 안정적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버스바 같은 이런 신성장 동력 소재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0% 가까이, 거의 159.9% 급증하면서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이런 원자재 관련 기업들은 그 원자재 가격 자체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 이건 늘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다시 그 자사주 소각 테마로 좀 돌아와서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웅입니다. 오늘 20.96%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새로 썼어요. 이 종목도 역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 이 수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대표적인 지주사로 꼽히던데 지주사라는 특성하고 이 정책 모멘텀, 이걸 어떻게 같이 봐야 할까요? 네, 보통 지주사들이 그 사업회사들보다 자사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 발의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대웅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전문 지주회사로서 대웅제약 같은 우량한 자회사들을 통해서 꽤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죠. 그리고 이 자회사들의 성장성도 주목할 만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자본 이익률, ROE도 16.69%면 양호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 기대감이라는 단계적인 모멘텀에 더해서 기업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 그리고 그 자회사들의 성장 가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정말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네 종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자사주 소각이나 관세 같은 어떤 정책적, 지정학적 변수까지 정말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개별 종목 주가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네요. 맞습니다. 이런 외부 변수들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해당 이슈가 그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살펴본 기업들처럼 이런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도 실제 수혜를 입고 또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안목이 중요하겠습니다. 투자는 늘 신중하게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